중국 정사조선전 송사 외국열전 고려 건염 2년의 기록과 고려사 기록에 고려 영토와 송나라의 영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26년 북송이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패하여 수도가 함락되고 송의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을 포함한 황족들이 몽땅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으로 당시 북송의 연호가 정강이었기 때문에 정강의 변이라 합니다. 위 기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송나라가 금나라 연주와 운주에 가려고 하는 것은 송의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을 데려오기 위하여 송나라 사신 양흥성이 고려의 길을 빌려달라고 사신으로 가겠다고 황제에게 말하자 송나라 절동사신 저겨문이 황제에게 양흥성은 폐하를 속여 자신을 위한 계책을 세웠을 뿐입니다. 고려는 길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고려가 송나라의 길을 빌려주면 금나라도 고려의 길을 빌려 오주와 월주에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오면 답도 없고 웃음거리만 됩니다. 양흥성이 이 말을 듣고도 끝내 부사하년 서장관 맹건 등과 함께 항주를 경유하여 고려로 갑니다. 고려원이 송나라는 본시 산동에 길이 있는데 어찌 등주를 경유하여 금나라로 가려고 하는가 하자 양흥성이 고려의 길이 가깝기 때문에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해가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얼마 후에 그 나라 문화실랑 김부일에게 명하여 객관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과연 저교문의 말처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려사에는 산동이 하동과 산북으로 되어 있음. 등주가 산동으로 산동은 말이 안 됩니다. 연주 운주의 위치, 하동의 위치, 등주의 위치, 5월의 위치, 항주의 위치를 통하여 송나라 정사 구호대사의 동서 3100리, 남북 2000리, 송사의 백제금마군. 현재 난징이 고려의 남경 등 고려의 영토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양흥성으로 검색하시면 고려사, 고려사전료, 중국정사, 조선전, 중국사서 고려 발해음인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국정사, 조선전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염 25인년에 절동로 마보군도 총관 양릉성이 상언했다. 고려에서 여진까지의 길이 매우 가까우므로 신이 사만의 사신으로 가서 계림과 우호를 맺어 금나라에 잡혀간 이성을 영접하여 올 것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곧 양흥성을 가영부상서로 사마고려국 사신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절동사신 정려문이 아뢰었다. 양흥성은 폐하를 속여 자신을 위한 계책을 세웠을 뿐입니다. 만약 고려에서 금나라가 오주와 월주를 엿보려 하고 나루터를 물어왔다고 말한다면 앞으로 무슨 말로 그에 대답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폐하의 명을 욕되게 한다면 원방의 오랑캐에게 조소를 받을 터이니 양흥성을 파견하지 마십시오. 양흥성이 이 말을 듣고도 끝내 부사하년 서장관 맹건 등과 함께 항주를 경유하여 바다를 건너서 갔다. 6월에 고려에 도착하여 고려왕 왕해에게 하고 싶은 계획을 효요하니 왕해가 대조는 본시 산동에 길이 있는데 어찌 등주를 경유하여 여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했다. 양흥성이 귀국에 길이 가깝기 때문에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해가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얼마 후에 그 나라 문화실랑 김부일에게 명하여 객관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과연 저경문의 말처럼 대답했다. 양흥성이 여진은 수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니 김부일이 여진은 항상 바닷길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진이 옛날에는 신하로 본국을 섬겼지만 지금에는 우리가 도리어 신하로서 여진을 섬기고 있으니 그 강약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며칠 지난 뒤에 왕해가 다시 중서시랑 최홍제, 지주밀원 김부식 등을 양흥성에게 보내 전일의 의사를 변동없이 견지하면서 이성이 현재 연주와 운주에 계신 이상 대조에서 국토를 여진에게 모조리 바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성을 맞아올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병사를 훈련시켜 여진과 싸우지 않습니까? 하면서 끝내 조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흥성이 이계어려를 고려에 체류하다가 하는 수 없이 수창문에서 왕해를 접견하고 그가 올린 표만을 받아가지고 귀국했다. 고려사 송사신 양흥성의 요구를 거절하는 글을 다시 보내다. 고려사 일자 1128년 8월 18일 당시 양흥성 등이 계속 오가며 요구를 그치지 않자 왕이 다시 단문을 보내 이르기를 이에 앞서 귀국에서 조서를 보내 우리나라에게 여진에 가서 귀국에 입주하라고 알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진이 중국의 번성함을 엿보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염려하여 감히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귀국 조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그들을 불러 타이르더니 금품과 비단까지 후하게 하사하였습니다. 저들은 이미 중국의 허실을 알아내어 욕심을 갖고 먼 곳까지 말을 달려 깊이 쳐들어가 귀국의 수도를 소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국과 국경이 서로 맞닿아 있어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귀국의 사절이 우리 땅을 경유하여 그곳으로 간다면 반드시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불화가 생겨 발길을 미쳐 돌리기 전에 벌써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사절들이 우리 땅을 경유하여 저 나라로 간다면 저들도 반드시 우리 땅을 경유하여 귀국에 답례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동쪽으로 큰 바다를 접하고 있어 특히 수전을 잘합니다. 그들은 답례의 사절을 보내는 것을 핑계하여 횟수와 절강의 형세를 상세히 알아내고 만일 전함을 준비하여 바다를 따라 남하에서 불의의 공격을 가한다면 북쪽으로는 육전에 남쪽으로는 해전을 치르느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위아래로 적을 받아들여 반드시 큰 우환이 될 것이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황제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천지가 환히 내다보고 있으며 감히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날 동안 오래 잡고 있어도 다시 다른 논의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사신의 편에 회답의 표문을 붙이려고 하였다. 양흥성 등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귀국의 국왕과 신하들이 반드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의견을 따르지 않고 그저 우리 일행을 돌려보내려고만 하십니다. 이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붙이는 표문을 받지 않고 의례에 따라 베푸는 연회와 의복과 예물도 모두 거절하고 돌아갔다. 외교문서 관련 동영상 20개 이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리 없는 참고 동영상입니다.
河东郡、河东太守，这是古文里比较响亮的名字。河东在哪里？很多人都不知道。河东就是黄河之东，太行山以西，基本就是现在的山西地界。山西就是太行山以西的意思。山西有多重要，看看历史就知道了。太原做过晋国、赵国首都，人们常说得关中者得天下，看地形，得河东者几乎可以得关中。因此李唐王朝以此为根据地，入主长安，北魏定都平城，也就是今天的山西大同。这个地方自成体系，攻守兼备，有黄河天险，又有吕梁山和太行山这样的自然屏障，实在是兵家妙地。山西南部是中原的传统区域，先秦时出现过很多大国小国，加起来起码有10个。大魏国、韩国、赵国、芮国、耿国、纪国、晋国、虞国、北国国等等，都是山西出现过的小国。再看看关中，这个地方是指秦岭山脉以北、长城以南地区，因处在群关之中，故而得名。关中之地，东边有函谷关，西边有萧关，南边有大散关、武关，北边有金锁关和秦关。这个地方公元前200年之前已经相当富庶，秦国以此为根据地，不断向外扩张，逐鹿中原。东出函谷关，第一个要面对的就是韩国，这是国中哈士奇，非常可爱。为了疲秦弱秦，以便苟延残喘，居然想出了一条妙计，建议秦国修正国渠，还派去了最顶尖的水利工程师郑国。这是一名工程师间谍，对秦国来说是个大美人，你使用美人计，我只能将计就计了。作为谍报人员，郑国或许不称职，但是在水利工程方面，这家伙绝对满分。他精心为秦国修建了宏大的灌溉系统。